은퇴 플랜이라고 하면 이렇게 크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거든요. 첫 번째는 보장된 평생 인컴, 그리고 롱텀 케어 플랜, 절세 플랜, 상속 플랜 이렇게 네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 은퇴를 하고 나서 가장 고민을 하는 그게 바로 돈이에요. 아무래도, 내가 지금 은퇴를 해서 모아놓은 이 돈이, 은퇴의 삶에 충분한지 안 한지, 혹시 내가 돈보다 더 오래 살지는 않을까, 이것을 가장 많이 걱정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은퇴 자금을 한 85세까지 모아놨는데, 만약에 내가 90세까지 산다라면 나머지 5년의 삶이 어떨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생 동안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필요한 돈이 나오게끔 이렇게 셋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이 소셜연금이 있죠. 소셜연금이라고 하면 내가 살아있는 동안, 은퇴를 시작해서 살아있는 동안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돈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해요. 소셜연금만 가지고서나 은퇴 자금이 충분하지가 않으니까 어나더 소셜연금이 있으면 참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 어나더 소셜연금을 우리가 만들어 셋업을 해놓는 거죠. 예, 어뉴이티나 어떤 다른 플랜으로 이용을 해서 지속적으로 내가 필요한 은퇴 자금이 나의 라이프타임까지 계속적으로 나오게끔 이렇게 보장되는 평생 인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걱정하는 부분이 건강이에요. 이제는 생명이 연장이 되면서 이 롱텀 케어 상황을 거치지 않고 돌아가시는 경우가 많이 없다는 거죠. 예. 이 롱텀 케어라는 것은 요양원 생활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적게는 몇 개월에서 몇 년까지 이런 상황을 거쳐서 지나가기 때문에 이 롱텀 케어에 대한 플랜도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절세 플랜과 내가 모아놓은 돈을 잘 쓰고 내가 원하는 사람한테 상속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상속 플랜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네 가지의 플랜들을 준비를 하는 게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데 이런 네 가지 플랜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은퇴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것들을 우리가 좀 잘 짚어봐야 되는지에 관련한 가장 중요한 보고서가 작년 8월 달에 보고가 됐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 잠시만요. 이게 가려지네요. 저한테는 화면이. 예, 보고 내용은 이겁니다. 벌써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지금 현재 70, 80세가 되신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이 후회하는 것들의 탑 10을 모아놓은 자료인데요. 어떻게 보면 은퇴를 준비하는 저희로서는 이게 지침서 같은 그런 내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하나 짚어보자고 그러면 첫 번째는 자신이 얼마나 살지 가소평가를 했다라는 겁니다. 예. 한 85세 정도 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지금 현재 한 80세가 된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너무 건강하네? 이 정도의 건강이면 85세가 아니라 90세까지도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거죠. 그러면 나머지 5년은 어떻게 하지?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플레이션을 간과했다는 거예요. 예. 은퇴 자금을 모아놓는데 인플레이션을 생각 못하고 은퇴 자금을 모아놓은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은퇴 자금을 충분히 저축하지 못했다. 네 번째는 은퇴 계획을 너무 늦게 시작했다. 그리고 전문가하고 상의하지 않았다. 만약에 전문가하고 상의를 했다라면 인플레이션을 간과하는 그런 일은 없겠죠. 그리고 의료비를 가소평가했다. 장기 요양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 주택을 두 채 소유한 것. 집이 두 개면 너무 좋지 않나? 하나는 어나더 인컴이 매달 들어오는 건데, 그런데 생각보다 관리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들었다는 거예요. 많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가소평가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적절하지 못한 투자를 했다. 내가 돈을 벌 때 텍스가 좀 많이 나가는 것 같아서 텍스를 디덕션 받을 수 있는 401k하고 IRA에 치중하다 보니까 은퇴를 하고 나서 그 돈을 뺏으려 하니까 텍스를 또 부담을 해야 되는 게 이제 너무 많다라는 거죠.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텍스 비율이 더 많아진 거예요.
그리고 아홉 번째는 사회보장연금 수령을 너무 일찍 했다라는 거예요. 예, 지금 현재는 67세인데, 예, 5년 일찍 시작도 할 수 있고, 또 5년 늦게도 할 수 있죠. 예, 이렇게 오래 살지 않았으면 좀 늦게 시작을 해서 좀 더 많이 받으면 좀 더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열 번째, 일찍 은퇴를 했다라는 거죠. 아직도 건강한데, 아, 그래도 빨리 은퇴해서 또 은퇴의 삶을 누리자. 이래가지고 일찍 은퇴한 것에 대해서 또 후회를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다섯 가지 중에 제가 이제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을 보면, 다 은퇴 자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게 다섯 가지나 되는 거죠. 열 가지 중에 반 이상이 은퇴 자금을 걱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퇴자금 얼마가 있어야지 정말 충분할까요? 얼마가 필요할까요? 예. 근데 막연하게 저는 아직 이제 40대 중반인데, 어? 65세쯤에 은퇴를 한다라고 그러면 어나더 30년을 또 은퇴 생활이 어나더 30년이 될 건데, 얼마가 필요한지 그냥 생각하기에 좀 많이 필요할 것 같다. 어, 그 정도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정확하게 계산을 한번 해보는 리타이먼트 칼큘레이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링을 하다 보면 리타이먼트 칼큘레이터 이렇게 치면 여러 종류의 칼큘레이터가 나와요. 근데 그중에서 이제 제가 많이 쓰는 것은 와리풀 칼큘레이터 이것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퇴 자금이 진짜 얼마가 필요한지 수치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은퇴 자금 우리 와리프 칼큘레이터로 한번 계산을 한번 해봅시다. 어, 은퇴 자금 얼마가 필요한지 그를 셋업하기 위해서 화면을 들어가 보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면 네가 은퇴를 했을 때 지금 현재 달러로 얼마 정도가 필요하니?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 근데 얼마가 필요할까요? 예. 이렇게 질문하면 이것도 조금 힘들어 하세요. 대체 은퇴하고서는 한 달에 얼마가 필요한 거야? 예. 근데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지금 현재 자녀가 있고, 예. 그러고서는 생활을 하고 있으면 한 달에 지금 나가는 익스펜스의 한 70%가 내가 자녀가 없을 때 부부가 같이 생활하는 자금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이들이 빠지면은 한 50%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가 않대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도 유틸리티비 어차피 히터 돌리고 에어컨 켜야 되고 전기 켜야 되고 그쵸? 그런 것들이 사람 수에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고 한 30% 줄어든대요. 그래서 70%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여기 사누세에 사시는 분들 이제 보통 제가 만나보면 한 만 불 정도가 익스펜스로 나가세요.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해서. 예, 만 불 정도 나가면 한 70%라고 하면 한 7천 불 정도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예, 제 손님의 케이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 손님도 지금 현재 한 만 불 정도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은퇴를 하면 한 7천 불 정도 필요하겠다. 지금 현재 달러로. 그리고 이분의 나이는 50세입니다. 그리고 65세까지 일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손님한테 몇 세까지 사실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많이 웃죠. 글쎄요, 몇 세까지 살까요? 예. 근데 이분이 이제 부모님의 나이하고 이런 거 생각을 하니까 한 90세까지 살 것 같아요. 이렇게 답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65세에서 90세, 25년 동안 7천 불씩 필요한 금액이 얼마냐면요. 218만 불이 필요합니다. 근데 아까 인플레이션을 감가했다라고 그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자, 여기에다가 인플레이션 한번 넣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코비드가 되기 전에는 연평균 한 3.2% 인플레이션이 됐었는데, 코비드 이후에 뭐 5%, 8%, 식료품은 10%까지도 올라갔었어요. 그러다가 요즘에는 또 5%로 좀 많이 낮아졌는데, 예, 이것은 약간 현상이라고 보고 좀 안정적으로 미래가 계속적으로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한
3.2%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컨저바하게 한 3.2%로 인플레이션을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218만 불이 533만 불로 증가가 됐습니다. 두 배가 넘는 금액이 된 거죠. 그러니 인플레이션을 우리가 간과하고, 218만 불이면 충분하겠다라고, 어, 준비를 해서, 이젠 고래 리치했으니까 은퇴를 해야지. 그러고 은퇴를 했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내 은퇴 생활에 반밖에 오지 않았는데, 나의 자금은 벌써 고갈이 나는 거죠. 예, 그러면 내 생활이 얼마나 쪼들리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 꼭 여기에다가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마 이 7천 불씩 돈을 저축을 하는데 침대 밑에다가 7천 불, 7천 불, 7천 불 이렇게 저축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쵸? 예. 아마 어느 기간에 돈을 저축을 하고 거기에다가 이자를 받겠죠. 예. 그러면 그 이자를 한 5% 주는 곳에다가 내가 5%로 나의 돈을 계속적으로 불리겠다. 이렇게 했을 때 5% 넣는 곳에다가 넣으면 274만 불 정도가 필요합니다. 은퇴 자금이. 근데 여기에서 또 하나 우리 어,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7천 불이 필요하다고 그러면, 나 지금까지 계속 일을 하고 있었는데, 내 월급에서 계속적으로 소셜연금이 나갔어요. 그쵸? 그래서 어? 소셜연금 사이트에 가서 찾아봤습니다. 나 그러면 은퇴하고 은퇴자금 소셜연금 얼마 받지? 찾아보니까 한 3천 불 정도 받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가 이 7천 불을 다 준비할 필요는 없죠. 소셜연금이 3천 불을 채워주니 저는 4천 불만 준비를 하면 되겠죠. 예. 그러면 매달 4천 불씩 내가 준비를 할 겁니다. 50세이고 65세. 그리고 90세까지 살 거고 3.2%의 인플레이션에 5% 저축을 할 겁니다. 그랬을 때, 156만 불만 준비를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156만 불 내가 이제 은퇴 자금, 내가 준비해야 되는 은퇴 자금이 골이 셋업이 됐습니다. 그쵸? 자, 이제 골이 셋업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요? 그러면 그 골을 리치하기 위해서 그러면 나는 오늘부터 매달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나 계산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예, 한번 계산 한번 해봅시다. 얼마씩 내가 그러면 저축을 해야 되나? 자, 156만 불 여기 퓨처 밸류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제가 일을 할 거예요. 지금 50세이고, 그리고 65세에 은퇴를 할 거고, 그러고서나 애뉴얼 레이슨 5%로 잡았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매달 내가 얼마를 저축해야 되는지 한번 봅시다. 5,800불을 저축을 해야 됩니다. 예. 근데 5,800불에 여기에 텍스도 들어가 있지 않고 아직 인플레이션도 여기에 넣지를 않았어요. 그러면 텍스하고 인플레이션도 한번 넣어볼까요? 자, 텍스 20% 그리고 인플레이션 3.2% 넣어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달에 저축해야 되는 돈이 7,800불입니다. 자, 여기 계신 분들, 한 달에 7,800불 나는 자신 있게 저축할 수 있다. 손. 아마 여기에 자신감 있게 이렇게 손드는 사람은 몇 명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이분 지금 50세예요. 예, 제 손님이 50세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20 몇 년을 돈을 어딘가에다가 모아 놓으셨습니다. 그냥 다 쓰지 않고 어딘가에 모아놨습니다. 그래서 은행에 이머전시로 넣어놓은 거, 401k에 넣어놓은 거, 주식 받은 거, 그리고서는 생명보험 캐시밸류에 있는 거, 이런 돈들을 싹 다 끌어서 모아가지고, 지금 현재 자산이 얼마인지 한번 봤습니다. 그랬더니 한 80만 불을 모아 놓으셨더라고요. 그러면 스타트 어마운트가 80만 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 80만 불에서 내가 리치하고 싶은 것은 157만 불이고, 그리고 15년 동안 내가 5% 이자 주는 돈을 곳에다가 매번 저축을 하는데 얼마를 저축을 해야 되냐? 2,800불을 저축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제가 손님한테 여쭤봤어요. 매달 2,800불씩 저축 가능하세요? 이렇게 여쭤보니까,
아, 이거 고른 리치는 해야 될 것 같은데, 2,800불은 조금 부담이 되네요. 일단은 1,500불 정도는 제가 저축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1,500불로 한번 시작을 해보면 어떨까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1,500불, 그럼 어디에다 저축하실 생각이세요? 보통 어디에다가 저축하세요? 그러면서 여쭤보니까, 은행의 CD에 저축을 하신대요. 예. 그러면 은행의 CD 이자율 한 몇 퍼센트 정도 받나요? 그랬더니 요즘에는 그래도 4에서 4.5% 받는데 그 전에는 2% 정도 받았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물가가 잡히고 그러면 다시 이자율은 좀 떨어진다라고 지금 막 얘기가 나오니 15년 동안 연평균으로 했을 때 한 2% 그러면 받는다라고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1,500불을 넣고 15년 동안 2% 받는 곳에다가 저축을 하니 31만 5천 불이 저축이 됩니다. 15년 후에. 근데 여기에 텍스도 아직 안 넣고 인플레이션도 안 넣었습니다. 예, 그러면 텍스하고 인플레이션 한번 넣어 볼게요. 예, 텍스하고 인플레이션을 넣으니까 내가 모으는 돈이 이 25만 1,000불 정도가 이제 모아지는 거예요. 예. 그랬더니 이분이 생각보다 많이 안 모아지네요. 저는 1,500불이면 좀 많이 모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러면 텍스 디퍼 플랜에다가 한번 넣어놓는 걸 한번 볼까요? 하고서는 제가 제안을 해봤어요. 보통 텍스 디퍼 플랜 어떤 것들이 있죠? 401k, IRA, 그리고 어뉴이티 플랜들이 텍스를 디퍼해주는 그런 플랜들이 있죠. 예, 거기에 연평균 한 7% 정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7% 정도 연평균 나온다라고 하고 똑같은 1,500불을 15년 동안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29만 불이 됐죠. 예,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이 돈을 그대로 우리가 텍스 내지 않는 플랜, 어드밴테이지, 우리 그 플랜에다가 저축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자, 어드밴테이지에다가 넣었더니 똑같이 1,500불을 15년 동안 7% 이자 주는 어드밴테이지에다가 넣었습니다. 그랬더니 36만 4천 불 정도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렇게 텍스에 따라서도 내가 똑같은 돈을 넣었을 때 텍스 나우에 넣는지, 텍스 디퍼에 넣는지, 또 텍스 어드밴테이지에 넣었을 때 돈이 어떻게 자라는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그런 칼큘레이터죠. 그래서 은퇴 계산기로 우리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첫 번째, 은퇴 자금이 얼마가 필요한지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그래서 고를 셋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저축을 해야 되는지 내가 그 고를 리치하기 위해서는 every month 얼마씩 저축을 해야 되는지 계산을 할 수가 있죠. 지금 스타트 금액이 있으면 스타트 금액도 넣으시고 그렇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 데에서 우리가 아군이 있고 적군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아군에는 이자, 어떤 이자를 받냐? 예, 복리 이자냐, 단리 이자냐, 또는 고정 이자냐, 베리어블 이자냐, 인덱스 이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진다라고 그랬죠. 그리고 시간과 종잣돈이 꼭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또 텍스 마이너스 쪽에는 적군에는 인플레이션하고 텍스 그다음에 리스크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렇게 저축을 하는데 인플레이션, 그리고 텍스, 어떻게 효과를, 어떤 작용을 하는지, 얼마나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은퇴 계산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만약에 시간이 되신다면 구글링을 하셔서 거기에서 은퇴 계산기를 찾아서 사용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이렇게 와리프 칼큘레이트 한번 써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조금 일찍, 마쳤는데